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2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김영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와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인데요. 오늘의 승리팀은 김포 원봉 로엔스와 함께 이전 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포 원봉 로엔스가 이제 2승에 개인 승수가 5승입니다. 네. 오늘 이 두 팀이 지금 1승에 개인 승수가 2승이거든요. 3대 0으로 승리를 거둔다면 김포 원봉 로엔스와 공동 1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경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니어 바둑리그는 8개 팀 더블 리그로 벌어집니다. 전반기는 지명순번제, 후반기는 자유로더제입니다. 포스트 시즌은 정규리그 상위 4개 팀, 스텝레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상금은 1위 3,500만 원, 2위 2천만 원, 3위 1,500만 원, 4위 1,0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장전입니다. 데이터 스트림즈 유창혁 주장, 부천 판타지아 김종수 주장의 대결. 상대 전적이 9승 1패 유창혁 선수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지명전입니다. 안관욱 선수와 강훈 선수의 대결인데요. 랭킹도 비슷하고. 상대 전적은 6승 6패네요. 네. 두 선수가 강훈 선수는 최근에 이제 1000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안관욱 선수도 지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대국입니다. 정대상 선수와 김동면 선수의 대결 3대 전적 확인해 보시죠. 정대상 선수가 14승 7패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선수 전원이 랭킹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강팀들의 대결인데 이 상대 전적을 확인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가 조금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부천 판타지아 김종수 선수가 지금 최근에 9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강훈 선수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1000승이라는 이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국도 김동면 선수가 최근에는 오히려 정대상 선수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또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2라운드 마지막 경기 어느 팀이 손에 쥘 수 있을까요?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돌아온 일지매와 함께한다.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 팀. 양상국 감독. 일지명 유창혁 선수. 이지명 안관욱 선수. 삼지명 정대상 선수. 사지명 이기섭 선수. 시민 만족 판타지아 부천. 경기 부천 판타지아 팀. 이홍열 감독. 일지명 김종수 선수. 이지명 강훈 선수. 삼지명 김동면 선수. 사지명 박종열 선수.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2라운드 마지막 경기 출발합니다.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 네, 먼저 삼국 정대상 선수와 김동면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상대 전적 2배 정도 정대상 선수가 앞서가고 있기는 한데 최근 5경기를 봤을 때는 김동면 선수 기준으로 3대1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정대상 선수가 상당히 많은 승리를 거뒀는데요. 최근에 또 이 경기를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이지명전 강훈 선수, 안관욱 선수 상대 전적도 6대6이고 랭킹도 12와 11이에요. 네, 그런데 두 선수는요, 최근에 이제 안관욱 선수가 강훈 선수에게 5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주장전입니다. 데이터 스트림즈 주장 유창혁 주장, 부천 판타지아 주장 김종수 주장의 대결.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바둑은 유창혁 선수의 100, 김종수 선수의 흑이고요. 역시 상대 전적은 많이 차이 나지만 네. 김종수 선수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9연승을 거두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뭔가 이제 기세를 좀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대국전에 이제 유창혁 구단을 잠깐 봤는데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뭐 안 좋으냐 그랬더니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다. 근데 유창혁 구단이 컨디션이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다른 리그에 비해 시작 전에 검토실을 가보면 시니어 바둑 리그 검토실 분위기는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네, 항상 뭔가 좀 활기차고요. 네. 네, 뭔가 이제 다른 뭐 지금 KB 리그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요,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또 굉장히 뭐 활발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말이 없거든요. 네, 긴장감이 감도죠. 네. 근데 시니어 리그는 정말 뭐 화기애애합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네. 보는 듯 정말 화기애애한데요. 김종수 선수가 이제 상당히 좀 뭐 속기파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1라운드 때 차민수 선수의 이제 대결을 할 때도 그렇고요. 오늘 대결도요. 상당히 초반에 시간을 좀 많이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 보면 이 시니어 선수들도 본인의 스타일을 좀 바꾸는 선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일환 선수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대표적이죠. 네, 김일환 선수가 이제 굉장히 좀 전투적이고 이런 기풍인데 최근에는 이제 실리파로 변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종수 선수의 손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느려진 편이고요. 네, 유창혁 선수도 뭐 유창혁 선수 하면 떠오르는 것이요, 공격 뭐 이런 부분인데 본인은 뭐 기풍이 변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라운드 대국을 봤을 때는 이렇게 수비적일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바둑을 짜나갔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 선수들이 이제 좀 나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유리할 때 이제 좀 심하게 공격을 하다가 뭔가 큰 착각을 한번 하거나 하게 되면 승부가 이제 바로 역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유창혁 선수가 지난 라운드 승리 직후 이후에 본인의 페이스를 좀 찾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시니어들, 특히 이제 시니어들은 대국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시니어 리그를 하는 동안은 판수가 이제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시합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 실전 감각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김종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4월부터 9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수 선수가 1라운드 때 차민수 선수와 대국에서 거의 좀 아주 우세했는데 나중에 좀 기회를 상대방에게 좀 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또 나중에 마무리를 잘하면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요. 네. 이 유창혁 선수 대국은 어땠을까요? 이 서봉수 선수와의 랭킹 1, 2위 전이었었거든요. 초반에 유창혁 선수가 좀 우위를 차지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반 이후에 조금 느슨하게 두면서 뭔가 이제 흑에게도 좀 기회가 온 듯한데 그 기회를 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바둑이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유창혁 선수의 조금 더 완승에 가까운 바둑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AI 그래프로 봤을 때 두 선수의 1라운드 내용이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굴곡이 있었던 쪽은 김종수 선수 쪽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김종수 선수가 굉장히 좀 실력이거든요. 정석은 우상에서부터 정리가 됩니다. 여기를
건 하나 이렇게 밀어두고 다시 이제 좌쪽 이런 식으로 와서 이제 모양을 크게 키워가는 바둑. 사실 김종수 선수 기풍과는 좀 맞지는 않는 이 포진이긴 한데요. 네. 지난 1라운드에서도 차민수 선수에게 실리를 먼저 내어줬었거든요. 지금 이제 흙이 귀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뻗게 되면 백액이 여기를 밀림을 당하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두터운 곳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우변 모양을 키우는데도 백돌이 여기 있음으로 해서 키우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이쪽을 밀어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데요. 네, 밀어가는 진행이고요. 자, 다음이 이제 어느 선택이냐인데요. 지금 역시 좌쪽이 큰 곳입니다. 곳이 큰 곳이고요. 네. 협공으로 갑니다. 그냥 받아주지 않을까 했는데 네. 협공을 했고요. 한 칸 낮은 협공이에요. 김종수 선수와는 그래도 뭐 10번의 대국을 했으니까 김종수 선수의 어떤 기풍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잘 알고 있거든요. 유창혁 선수도. 지금 이제 3-3을 들어갈 거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정석으로는 또 세력을 키워가는 정석도 있는데요. 네, 뭐 이쪽을 이제 세력을 키워가는 정석이라면 이렇게 두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드는 건데요. 요즘에는 좀 보기가 어려운 정석인가요? 근데 인공지능의 수법과는 좀 잘 안 맞죠. 인공지능은 이제 이 실리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이제 또 차지하는 바둑을 많이 두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실속이 없기는 하거든요. 모양만 볼 때는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다 밀어가면은 상당히 이 모양이 크고 웅장해 보이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집이 잘 안 되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종수 선수 기풍과는 좀 맞지는 않거든요. 네. 뛰어나간 다음에 이제 같이 또 뛰어나가고 이제 전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아 쪽이 이제 확실한 집은 아니에요. 우아 쪽은 이제 나중에 백이 이렇게 붙여가거나 하게 되면 귀 쪽에 사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뛰어나가면 또 받아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아가 좀 굳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한 칸 띄고 하변 쪽에서 이제 협공하는 그런 수도를 두기도 하는데 김종수 선수는 역시 실리를 차지합니다. 여기서의 정석도 좀 바뀌었죠. 네, 지금 아래쪽을 최근에 이제 여기를 밀어가는 수가 이제 당연한 수가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아주 예전에는 밀어가는 수도 간간히 두어졌는데 네. 이 수가 이제 이 수보다는 있는 수가 더 낫다. 그래서 이제 있는 수가 두어지다가 밀어가는 수가 이제 다시 인공지능 때문에 부활한 수입니다. 정말 더 예전으로 돌이켜보면 이 선으로 밀어가는 수도 많이 나왔었어요. 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한때 있는 수로
좀 정형화가 됐었는지. 아무래도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밀어갔을 때 손을 빼면 지금 여기를 이제 끊어서 바로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부분으로 이어져 있으면 손을 뺄 수가 있어요. 흙이 이렇게 두더라도 뭐 위쪽에서 막아서 이제 연결하는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가면 이제 아래쪽으로 연결을 하니까 손을 뺄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차이 때문에 이제 있는 수를 많이 두었는데, 일단 있게 되면 이제 실리 쪽으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집 계산 쪽을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있는 것보다는 넘어가는 것이 집으로 더 득이다. 네. 그래서 이제 밀어가는 수가 더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자, 백은 손을 돌려 우변으로 향했습니다. 유창혁 선수가 지난 1라운드에 비해서는 손이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1라운드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유창혁 선수가 시니어 리그 나온 지가 이제 한 몇 년 됐어요. 처음에 나오고 이제 한 3, 4년을 쉬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데뷔전이라는 마음으로 상당히 좀 긴장도 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또 랭킹 2위인 또 서봉수 선수였고,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손이 조금 느리게 가는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좀 몸이 풀렸을까요? 팀전이기도 하고요. 지난 검도실 혹시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응원단이 왔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응원단이 많이 오면 이제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네. 좀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선수들마다 느끼는 바가 좀 다를까요? 근데 모든 선수들이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부담이 좀 더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부담되는 분은 아무래도 검토실에 함께 있는 감독님이지 않을까. 자, 김종수 선수는 우변을 바짝 다가섰고요. 네, 오늘의 주장전은 유창혁 주장, 김종수 주장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나이는 유창혁 선수가 이제 1966년생이고요. 네. 김종선 선수가 이제 1962년생입니다. 근데 입단 연도가 유창혁 선수가 이제 5년이 더 빨라요. 그렇네요. 네. 아무래도 김종수 선수가 이제 입단이 늦은 편이었고요. 지금 시니어 랭킹은 1위와 1위와 9위에 9위. 상대 전적이 유창혁 선수 기준으로 9승 1패인데요. 김종수 선수가 승리를 거뒀던 그 한 판이 92년도였습니다. 네, 굉장히 좀 오래됐죠. 김종수 선수 입단하고 3년 뒤였었네요. 네. 두 기사의 만남은 5년 만이고요. 자, 지금 몇 기회를 이제 다가왔는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 칸 뛰는 수,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수, 이쪽 부분 이제 뭐 붙여가는 수, 이런 수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냥 도망가지는 않는군요. 그냥 뛰어나가는 것도 뭐 가능은 합니다. 어차피 흙이 지키는 자세가 뭐 이런 식으로 지킨다 하더라도 이쪽 부분 붙여서 또 활용 당하는 거고요. 이 두 칸의 모양이 일단 둘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백이 이런 부분 다가왔을 때는 뭔가 뒷맛이 굉장히 좀 찜찜한 곳이거든요. 네. 아마 유창혁 선수도 뭐 이쪽 붙이는 수, 이런 수들을 생각을 하다가 그냥 뭐 뛰어나가는 것이 지금은 더 낫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붙여가면 이렇게 두고 젖히고
이는 진행이 되는데 여기를 밀어갈 때 이렇게 뻗게 되면 여기 이제 돌이 다가와 있으니까 나와서 끊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밀어가면 또 이쪽 부근 왔을 때 이 두 점 잡는 것과 나와서 끊는 것이 맛보기가 되고 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그냥 뛰어나가는 수를 선택을 한 거고요. 3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었는데요. 이 붙이는 교환으로 보강이 된 걸까요? 네, 이 수로 아까 말씀드린 이 붙이는 수, 이 수는 방빌한 거죠. 백이 이렇게 뻗더라도 다음에 이제 이런 곳을 붙여가더라도 젖히고요. 백이 연결하는 수가 없죠.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으로. 이것이 수순이군요. 네. 일단 한 번에 넘어가는 것을 좀 방비를 한 거고요. 네.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백은 단수를 치고 여기를 때려내면 이렇게 막아서 여기 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이 없으면 이제 젖혀갔을 때 아까와 같이 인원 부근이 선수가 안 되니까 네. 그 교환을 해둔 거고요. 이제 백의 바램은 이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글쎄 바로 이렇게 뭐 붙여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수를 안 치고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면 더 좋은데 네. 단수를 쳤을 때 혹시 안 받을까봐 이렇게 뻗고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바로 막아서 둘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싫어서 단수를 안 치고 네. 바로 붙여가는 거죠. 그럼 흑도 백의 의도를 거스르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고 싶은데 네, 거스르는 방법을 찾고는 싶은데 아래를 밀어갑니다. 김종수 선수는 역시 이제 신령의 기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뻗게 되면 이쪽 막는 자체가 상당히 좀 두텁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이 뭐 이렇게 나오거나 하면 지금은 이 우변 쪽을 지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변 쪽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귀는 내어줘요. 근데 여기가 흙이 또 굉장히 좀 뒷맛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곳이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또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요. 여기 단수 치면 이제 끊어지니까 네. 이렇게 이으면 또 이렇게 빈 삼각으로 나갑니다. 연결과 차단이 또 맛보기가 되죠. 예. 그래도 하나 밀어져 있는 자체로 중앙을 막혔을 때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 이 교환요? 예. 그냥 막아서 뭐 이렇게 당한 치고. 것과 이 교환 좀 뭐 애매하긴 한 것 같은데요. 유창혁 선수가 조금 이제 갈등인 게 여기를 막느냐, 뭐 이제 이쪽을 막느냐. 이쪽 부분 막으면은 이 자리가 워낙 크니까요. 네. 그러니까 김종수 선수는 뭐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실리 차지하고 이 백이 과연 이쪽 부분이 이제 뭐 세력이냐 이 정도면은 뭐 흙의 만족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하변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막으면 이렇게 두고 젖혀서 우하 쪽에 흙의 실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변과 중앙의 선택 정말 고민됩니다. 유창혁 선수 손은 돌통 위로 올라왔는데요. 네,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자, 선택이
하변이네요. 중앙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변 뺏기면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일단 실리가 워낙 좀 크니까 예. 좀 이제 이 하변의 이제 베개 모양도 상당히 좋은 모양이니까요. 이 정도로 뭐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흙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인원 부분이에요. 여기를 당하면은 괴롭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잡게 되면 흙이 이렇게 두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백이 살아버리면 실속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네, 역시 지금 이 수를 방비하는 건데, 한 칸에도 약점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뭐 날일자도 사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는 호구 쪽을 생각을 했는데, 네. 쌍립 선우수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뭐랄까요? 모양은 호구를 치면 좀 더 반듯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호구와 이 그냥 차렷한 수의 차이는요. 호구를 치면은 이 돌에 대한 압박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다음에 이제 뭐 밀어가거나 하는 것이 아주 이제 강력해집니다. 이 백의 공배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강력한 차이가 있고요. 여기를 두고 어차피 백이 이쪽 부분을 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변 쪽에 백을 좀 압박을 하거나 할 때는 공배가 메워져 있는 것이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화점 자리로 갔습니다. 백이 어떻게 행마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백도 지금 좀 상당히 바쁩니다. 여기를 보통 이제 모양은 뭐 이렇게 붙이고 끊거나 하는 것이 모양일 거는 같은데요. 그렇게 단수를 치고 이거는 쉽지가 않네. 이렇게 되고 이제 막았을 때 이 싸움도 어렵기는 하겠네요. 이렇게 두고 이어도 이 싸움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은 우변 쪽도 수습을 해야 하고 네. 하변 쪽도 지금 수습을 해야 하니까 여기가 일단 어떻게 타개를 하느냐가 일단 승부가 되겠고요. 흑도 우선은 하변 백을 못 넘어가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변백은 이렇게 둬서 넘으려고 하면 네. 여기를 두고요. 여기를 두면 이제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넘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치고 나가면 오히려 백이 좀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넘어갈 두고 수가 없네요. 넘어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두면 넘어는 가는데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좀 실속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붙이고 진행됐을 때 치받으면 호구를 줬던 거군요. 네, 이쪽을 치받으면 호구를 치는 거고요. 여기서 일단
확실하게 차단하는 수는 이수인데 네. 이수 자체가 이제 또 워낙 악수니까요. 또 이제 이렇게 두는 것도 있긴 한데 이 다음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두면 넘어가는 거고 이쪽을 막으면 이제 또 이렇게 차단을 해서 이 싸움이 이렇게 두고 이제 이어서 싸우는 이 싸움도 서로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네. 치받는 선택입니다. 자, 여기서 뭐 이때인데요. 위쪽을 잇고 넘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네, 바둑은 하변과 우변의 싸움이 볼만하겠습니다. 유창혁 주장, 김종소 주장의 대결입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2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 부천 판타지아. 과연 어느 팀이 김포 원봉 루엔스와 함께 이전 전승을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하변 쪽을요 그냥 이었어요. 네. 있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었고요. 백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백이 이렇게 넘게 되니까요. 여기가 차단이 당하면은 사실 이 백이 수습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백이 이제 행마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돌과 이 돌이 갈라지면 우변과 하변을 살려야 되는 부담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깔끔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백은 우변 쪽만 수습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뭐 위험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 한 칸을 흙이 띄니까 백이 밀고요. 받고 밀고 한 칸 띄고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 바둑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 걸까요? 바둑은 뭔가 이제 뭐 공격 대상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냥 아마 긴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변의 백은 이제 더 이상은 공격권에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이 돌을 지금 공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뭐 여기까지 띄어져 있고 뭐 이런 부분 이제 붙이거나 하게 되면 쉽게 이제 모양을 갖출 수가 있고요. 지금 그리고 위쪽에 뭐 이런 부분이라도 이제 막혀 있다면 공격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좀 길이 열려 있으니까 네. 뭐 공격을 당할 돌은 아니고요. 빈 귀로 손이 가네요. 3-3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김종수 선수가 이제 워낙 또 실력이다 보니까 쉽게 무너지는 기풍은 아니거든요. 네. 뭔가 이제 전투를 하다가 보면은 전투에 실패하면은 한 번에 이제 승부가 기울게 되는데 워낙 이제 실리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차이가 좀 벌어지는 듯한데도 별로 안 벌어져요. 여기서 어디로 손이 향해야 할지 두근대기는 합니다만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이쪽 부분은 그래도 이제 백이 있고 이쪽 부분은 지금 일단 뒷문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방향 키워야 되는 쪽이라면은 사실 상변 쪽이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또 너무 돌들이 낮게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뒷문 열린 거로만 봤을 때는 네, 상변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인원진행? 인원진행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맞고 좌변을 키우기에는 모양이 좀 좁을까요? 이 또 이제 선택이네요. 여기를 또 막으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전은 2단 젖히는 선택이었습니다. 여기 백이 막는 것이 이제 워낙 크니까요. 여기를 이제 또 두고는 싶은데 있는 자체가 이쪽 부분에 이제 약점이 없어지잖아요. 뭐 들여다본다거나 아니면 끼워 있거나 하는 약점이 없어지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아까워서 하지는 못하고는 있는데 네. 네, 역시 이쪽으로 이제는 옵니다. 달리는 것까지 해야 될까요? 여기요. 네. 여기도 굉장히 크네요. 김종수 선수라면 충분히 들 수 있는 수위인데요. 네. 놓칠 수 없는 자리죠. 이렇게 귀와 변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돌바람은 백쪽, 카타고는 흑쪽의 손을 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충 모양으로 비교를 해보면 여기 이제 백집, 여기 흑집 거의 뭐 비슷하고요. 좌상의 백집, 우하의 흑집, 우하의 흑집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집으로 지금 따진다면은 백이 좀 더 좋은 모양이죠. 네. 지금 그리고 이제 백 차례니까 백이 더 좋은 모양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잘 어울린 바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를 잡아두는군요. 실리로 크니까요. 네. 중앙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발전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중앙은 사실 좀 여기도 여전히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게 네. 흑이 먼저 지금 이런 백돌도 뭔가 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돌이고요. 흑이 먼저 이제 이런 식으로 두고 뭐 이렇게 막아가고 이런 곳에 이제 자꾸 돌이 오게 되면 흑집을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어요. 네. 반대로 이제 이쪽 모양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백이 뭐 이런 부분으로 와서 흑을 좀 공격을 압박을 해 가면서 둔다면은 백의 모양도 좀 기대할 수가 있고요. 누가 먼저 가느냐. 중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 바둑의 중요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네, 중앙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김종수 선수도 이제 힘을 좀 모으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뛰면서 이 힘을 좀 모으고 있고요. 이제는 뭐 이렇게 들여다봐서 바로 차단하는 수, 뭐 이런 수를 지금 또 노리는 거고요. 그래서 3선으로 손이 향했던 거군요. 또 이제 이런 곳이 없으면 백이 이런 곳으로 오더라도 흑이 응수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곳으로 오게 되면 그냥 이렇게 받으면은 이 모양은 백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여기까지 두면 거의 봉쇄가 돼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붙여서 이 전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호구만 치더라도 이 한 점이 들어가면 또 너무 크고요.
백도 이제 중앙 어딘가에 손이 가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이쪽 부분 어디를 이제 뭐 지키기는 해야 하는데 네. 한 정도요. 보강도 되고. 일자는 이쪽 약점 때문에 네.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한 칸이라면 뭐 이 부분 오더라도 사실은 여기에 값어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밀어서 버려도 이 부분에 벽을 쌓으면 중앙에 내어준 정도는 충분히 얻어낼 수 있거든요. 네. 좀 이런 형태에서 일감으로 많이 떠오르는 자리죠. 네. 이 약점 부분만 생각을 한다면 뭐 이렇게 두는 수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거의 뭐 제자리 그림이라 두고 싶지는 않고요. 아니면 지금은 아까 그 얘기해 주셨던 우상 들여다보는 자리요. 네. 물어보기가 어려운 걸까요? 지금 지금은 흙이 이쪽 부분을 꼭 굳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예 뭐 이쪽으로 이제 띄어서 돌을 갈라가면 오히려 더 부담일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부분은 밀어오더라도 흙은 손을 뺍니다. 그리고 이제 막 한 번 더 두고 또 한 번 더 둬야 잡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받아만 준다면 교환 자체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네, 받아주면은 절대 해야 되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안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요. 네. 올해 이 시니어 바둑 리그가 1라운드에서 2대1 승부가 4번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2라운드 이제 첫 번째 경기까지 2대1 승부가 나왔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부터 지금 3대0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두 팀 모두 김포 원봉 로엔스의 3대0 승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선수가 다 이겨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구전 노경도 스타영천에게 이제 3대0 승리를 거뒀고요. 네. 유창혁 선수 굉장히 좀 발이 느리지만 아주 두터운 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자 좌중앙 한 칸으로 손질을 했고요. 근데 진행이 되면 될수록 막대는 흙 쪽으로 기울고 있네요. 네, 지금 뭐 AI의 저 막대 딱 적합한 수를 두기는 굉장히 좀 불가능하니까요. 일단 뭐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뭐 큰 곳이죠. 네. 여기는 흙이 뭐 끊어오더라도 이 돌은 그렇게 뭐 공격당할 돌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곳이 사실은 이제 서로 마주보는 아주 요처입니다. 백돌이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백돌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만 있다 하더라도 이 흙의 모양이 조금 신경이 조금씩 쓰이기는 시작하거든요. 뭐 손을 뺀다고 해서 잡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신경은 좀 쓰입니다. 네. 반대로 이제 흙들이 여기 오니까요. 이 모양을 어느 정도 집으로 좀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네,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06점이요. 이 돌이 뭔가 좀 얇아요. 또 이 돌이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인원 부분을 두게 된다면 뭔가 이제 자연스럽게 인원 부분이 집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도 흙이 뒤로 받아줘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냥은 한 번은 받아주고 싶어요. 받아주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차단에 대한 이 생각을 오래 할 것 같고요. 바로는 안 될까요? 바로 가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을 하려면 뭐 이렇게 해서 네. 김종수 선수는 붙여가네요. 아, 그렇다면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이 과연 득인지가 조금 의문이라. 네. 그냥 날일자와 비교했을 때요. 네. 네, 지금 글쎄요. 지금 인공지능에 이제 막대는 흙이 우세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 우세 차이가 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흙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랄까요. 저의 이 아마추어 시선으로 봤을 때 바둑이 더 이상 둘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다 끝난 기분이 드는 거죠? 지금 이제 좌변 쪽 네. 그리고 이제 상변 쪽 지금 흙이 뭔가 상당히 두터운데 이제 이런 부분 끊어주면은 백도 좀 답답해요. 여기로 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가도 사실은 좀 답답합니다. 아예 이제 이쪽 부분으로 지금 와서 아, 두 칸이요. 네, 두 칸 정도만 오더라도 실리를 차지하면서 다음에 이제 끊어지는 거에 대한 네. 대비책을 좀 세워놓는 거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건 안 될까요?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세 칸이나 아래 이 선에도 좋은 것 같아요. 세 칸은 그 이런 부분 당하면 꼭 득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이 선으로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인원수가 이제 몇 점이죠? 나오는 수 때문에 네. 이쪽 부분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 흙이 오게 되면 그 오히려 조금 더 당장은 집이 커 보이는 것 같은데 당하고 보면은 네. 상당히 좀 위험해지거든요. 두 칸이 좋겠습니다. 네. 아, 그 좁은 틈으로도 흙이 들어갈 수가 있군요. 근데 백이 이제 이쪽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요. 이 중앙은 아직까지 흙이 집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집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뭐 여기가 아직 정리 안 돼 있으니까 아. 뭐 이런 부분 오면은 또 이제 이런 급수가 남으니까요. 저는 이쪽 부분을 붙여서 결국에는 흙이 후수를 잡은 것이 아닌가. 네. 그냥 날일자 정도 같다면은 백이 나중에? 손을 빼기는 그 조금 찜찜한 부분이었거든요. 약점도 있었으니까요. 이쪽 부분을 한 칸 띄어서 이쪽 차단, 막으면 이쪽을 띄어서 차단, 뭐 이런 수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네, 그쪽부터 갑니다. 네. 그냥 사는 형태 만들어두면 되는 건가요? 아, 중앙을 밀어 올리네요.
이것도 지금 인원 부분은 일단 모양 자체는 좀 더 커지기는 하는데 네. 과연 실속이 있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그냥 인원 부분을 이제 두 칸 띈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인원 부분에 과연 돌이 있어야 되느냐? 돌이 있는 것이 큰 득은 없습니다. 이 중앙에 젖혀져 있는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흙 중앙 모양을 조금 더 견제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지금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요. 그게 뭐 이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선수거든요. 예. 끊어지는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뭐 들어오기가 쉬운 곳은 아닙니다. 예. 아, 반발을 당했네요. 이렇게 될 바였다면? 글쎄요, 처음에 지금 이제 끊는 수는 축입니다. 축이라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뭐 끊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쪽 부분은 이제 약점을 선수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지금 늘기도 어려운 거죠? 이 수는 안 되죠.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 끊어지면 잡히니까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차단만 되니까요. 김종수 선수가 여기 들여다본 걸로 그냥 뭐 호구를 치거나 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손이 잠시 멈췄죠. 그래도 일단 뭐 받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있는 수? 그냥 있는 것도 뭐 가능은 합니다만 뭐 이렇게 젖혀가면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뭔가 이쪽 부분 선수, 그러니까 선수가 되더라도 한 번에 뭐 차단을 당하지는 않으니까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에 이들이 잡히거든요. 네.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밀어둔 자체가 오히려 좀 악수인 것 같아요. 그냥 호구를 치고 백이 이렇게 두면 저 치고 이렇게 이제 뭐 뻗어두고요. 네. 그다음에 이 밀어둔 수는 미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 들여다보고 이렇게 있는 것이 집으로 득이니까. 자, 이제 와서는 한 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김종수 선수의 시간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2국과 3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2국과 3국을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보고요. 네, 곧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속도 면에서는 1국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사실 뭐 정대상 선수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 했는데 네. 정대상 선수, 시니어 선수들이 이 속키파들이 좀 장고파가 된 기사들이 좀 있어요. 자, 여기서 김종수 선수가 지금 상당히 지금 깊은 창구에 빠져 있는데 네, 철기에 들어갑니다. 네, 이제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속기파들이요. 네. 초읽기에 몰렸을 때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속개파들이요? 네, 정말 좀 의외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평소에 추월기에 잘 안 물려 본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추월기에 물리면은 오히려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장고파들은요, 매번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8, 9 해도 뭐 그냥 익숙하죠. 항상 익숙하죠. 네. 근데 추월기 안 물려본 기사들은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네. 추월기에 물리는데 한 하나 둘 하는 순간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은 전혀 지금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큰 변화죠? 그러니까 김종수 선수가 이제 이쪽 부분을 둔 거는요. 뭔가 이제 충머리 부분을 좀 활용을 하겠다. 아. 그래서 뒀는데 유창혁 선수가 아예 그냥 반발을 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가 잡히는 형태는 또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근데 일단은 이 차단을 하면서 지금 아마 바꿔치기가 된다면 여기가 훨씬 더 크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꿔치기는 안 되는 거고요. 아마 이쪽 공격을 하다가 흙이 있거나 하게 되면 사는 형태를 이 만들 부분은 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대는 벽쪽으로 역전이네요. 좀 기울었네요. 우변100 테마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 많은 분들이 응원 오셨습니다. 자, 검토실 꽉 찼네요. 자,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와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2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저희가 광고 보기 전에 검토실을 잠시 다녀왔었는데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네. 뒤에 몇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사실 뭐 1라운드 경기에서도 한 10여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뭐 많은 응원을 펼쳤는데요. 네. 오늘은 또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 이영상 또 대표께서도 참석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네. 정말 뭐 바둑에 대한 이 애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대표님께서 직접 자리를 하시는 경우가 이 3대 리그를 통틀어서 많지가 않거든요. 극히 드물죠. 네. 자, 지금 2국과 3국의 바둑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2국 강훈 선수와 안간욱 선수의 바둑부터 볼까요? 일단 우변의 실리, 좌상, 우하. 대략 봤을 때는 흙의 일단 실리가 조금 더 돋보입니다. 네, 안관욱 선수가 지금 우세하고요. 네. 삼국 정대상 선수와 김동면 선수. 근데 하변 쪽이 아직 지금 뭐 정리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이쪽이 상당히 좀 얇고 아직 뭐 정리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상변에 백은 일단 뭐 쉬운 집 정도는 확정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일단 백이 실리로는 지금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동면 선수가 이쪽 부분 오면서 네. 우변 쪽에 이제 백을 뭔가 이제 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뭔가 이제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둑 자체로는 데이터 스트림즈가 일단 안간욱 선수 실리로 앞서 있고요. 정대상 선수도 실리로는 앞서 있습니다만 우변 쪽 저 수습 네. 이쪽 부분이 이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대가 많이 기울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아까 장면에서 이제 뭐 이쪽 부분을 띄었고요. 아, 그러죠.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한 것 같아요, 상변을. 있고 두 집을 내서요. 이렇게요. 네. 그러자 이제 이쪽으로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젖혀간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은 벽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오더라도 있고. 그러니까 한 점을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이 한 점 포기하고 깔끔하게 봉쇄가 돼요. 흙이 얻은 것이 없는데요. 이쪽 차단을 해서 흙이 얻은 것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쪽 부분은 벽이 지금 이 한 점을 그냥 잡아냈고요. 그리고 중앙까지도 거의 뭐 봉쇄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 벽이 횡재를 했습니다. 흙이 차단을 통해서 중앙 교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좀 얻었다고 말하기가 네, 어쨌든 보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정혁 선수가 지금 여기서 뜸을 들이고 있는데 글쎄 왜 뜸을 들일까요? 지금 이쪽 붙여가는 그냥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붙여가는 수?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참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혹시 넉점을 끊는 건 안 될까요? 여기요. 네. 여기를 끊으면 여기 끼우면 이 돌이 지금 잡히죠? 뒤로 연결하기가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요, 이 두 점만 잡아도요, 이거는 백이 득이 없어요. 네. 넉 점 잡고 두 점 벌여서 득인 것 같습니다만, 이건 득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네요. 다 사용하고 초읽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쪽 부분이 아니라 네. 좀 전체적인 뭐 형세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붙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곳이거든요. 여기를 붙인다는 거는 이제 붙이면은 흙이 뭐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뭐 외길이에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백이 손을 빼고 두는 건데요. 네. 그렇다고 흙이 뭐 다른 반발의 수는 거의 없거든요. 손을 뺀다면 이렇게 한 점을 잡습니다. 잡게 되면 전체가 위험해지고요. 이쪽 끊어지는 수 전체가 또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결국엔 붙여갔어요. 네. 그리고 이 김종수 선수가 지금 이런 부분을 붙여서 이런 부분이 이제 차단. 근데 이 차단이 지금 또 잘 안 돼요. 이쪽으로 연결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지금 이쪽 차단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백돌이 이제 이쪽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백이 두터워졌으니까. 네, 뭐 흙도 이 정도밖에는 없는 거군요.
진행이 되면 될수록 막대는 더 기우는데요. 지금 뭐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 거의 뭐 외길이 곳이었거든요. 네. 자, 다음에 이제 방향이 어느 쪽이냐인데요. 일단은 좌변 쪽 거기까지요. 이제는 좌변을 조금 더 벌려도 될까요? 지금 이 정도까지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두고 하나도 끊어지더라도 이제 뭐 위쪽으로 충분히 수습을 할 수는 있으니까요. 네. 여기가 아까 아 근데 지금 이 수는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젖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끊어서 잡는 거. 이 정도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잡히게 되면 한 번에 다 잡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끊어 잡으려면 두 번에 잡으니까 크기가 이제 많이 달라지죠. 근데 둔 이상은 해야 되나요? 그것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두면 백이 반대로 잡고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끊어왔을 때 이 두 점 잡는 것이 있고요. 이쪽 부분 지키면은 이렇게 뭐 뛰어나가는 수가 또 있거든요. 네. 일단 좌변으로 먼저 갑니다. 이 좌변을 흑도 그 아래 백을 끊는 걸 노리면서 먼저 취하는 법은 없을까요? 이쪽 부분요. 예. 근데 지금 확실하게 살아있으니까요. 백이. 여기는 이제 끊어도 전혀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백이 이쪽 부분으로 그냥 와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죠. 이렇게 하고 중앙으로 온다든지 해서. 그리고 지금 우상에는 넉점이 끊기는 자리도 남아 있는 건가요? 네, 백이 이렇게 끊으면 이 넉점이 지금 잡힙니다. 거기는 확실한 선수는 아니죠. 그러면 오히려 백은 뭐 이쪽을 끊어 잡을 수 있겠고요. 안 받아도 되는 자리군요. 네, 중앙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끝내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팩감이 아주 많다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굴복을 시켜두면은 흙은 이제 끝내기로 좀 득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지금 굴복시키기는 또 쉽지가 않고요. 하나, 둘, 셋, 넷. 백이 이쪽 부분 오니까 중앙이 또 상당히 두터워지네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끊어서 네.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끊어두는 순간에 이렇게 되면은 집으로는 이제 뭐 확실히 좀 손해를 상당히 보기는 하는데요. 여기 끊는 수는 확실하게 없어져 네. 버리거든요. 그럼 다 연결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받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집으로 뭐 한 집 반 정도 손해인데 이쪽으로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훨씬 또 득이 되는 거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저 끝내기 수순을 네. 여러분들은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뒤끝내기요. 예, 여기를 이제 끊어놓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젖히게 되면 다음에 또 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아예 안 하고 있으면은 이는 끝내기가 뭐 강력해지지가 않거든요. 여기를 해두고 끊는 것까지 해두면 이 끝내기가 남기 때문에 끝내기로 상당히 득이 됩니다.
그냥 이었네요. 근데 후수라면 오히려 그냥 이렇게 끊어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후수로 어차피 지킬 거라면 이렇게 잡는 게 더 낫잖아요. 여기는 이쪽은 막혔지만 네. 여기는 잡았으니까. 유창혁 선수가 손이 굉장히 쉽게 나오고 있죠. 이게 좀 우세를 잡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뭐 유창혁 선수의 손길로는 이거는 뭐 끝났다.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차이인가요? 계산해보진 않았는데 그 정도로 네. 지금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흑이 좌변을 얻기도 했는데 하나, 둘,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 바둑일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반면으로도 그래요. 네 번 아. 남았습니다. 베개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그런가요? 그만큼 흑이- 상변이 컸군요. 흑이 얻은 것이 없어요. 근데 백이 일단 여기는 확실하게 다 집을 만든 거거든요. 네. 여기 뭐 10집 이상 지금 뭐 100집이 그냥 불어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흑이 얻은 것이 거의 없으니까요. 제 구단이 굉장히 좀 사실 쉽게 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먼저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사실은 더 맞는 건데요. 그래야지 이쪽 손이- 부분으로도 뭐 활용도 있고. 크게 뭔가를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뭐 우세? 네. 이건 뭐 내가 크게 뭔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거의 승리는 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백이 이쪽을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를 일단 한번 싹 끊어봐야 돼요. 네. 이제 이쪽 잡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끊음으로 해서 이쪽 부분 붙이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한번 끊는 자체가 네. 그냥 여기 이은 것과 똑같은 이 활력을 하는 수이고요. 이제 잡았을 때 집으로 되기니까요. 여기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여기가 끊어지니까요. 이쪽 부분이 상당히 또 얇아졌잖아요. 뭐 이런 부분 들여다보거나. 지금도 바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창혁 선수의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를 안 해두었더라면은 더 강력했죠. 아. 그러니까 이 교환을 굳이 뭐 그렇게 급하게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앙 먼저라고 얘기하셨던 거군요. 유창혁 선수도 지금 뭔가 깊게 들어가는 수에 네. 대한 좀 생각을 할 겁니다. 다섯, 여섯,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여기 우세하다 보니까 좀 불안함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부터 이제 사전 좀 공작을 하는 거고요. 예. 지금 여기도 백일단 선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연결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밀어오면 같이 나가고 눈목자 네. 눈목자긴 합니다만 또 날일자를 간다면 밀어서요. 쉽게 연결은 아, 어떻게 해도 됩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수는요. 지금 여기를 두면 흙이 이렇게 두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잡았을 땐 좀 값어치가 줄어드니까 예. 이렇게 굴복을 시켜놓고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두겠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근데 김종수 선수가 사실 이 바둑이 되게 좀 괜찮았었는데요. 초읽기 지금- 가까이 오는 장면에서 이제 이쪽 오면서부터 뭔가 변화가 생긴 거고요. 네. 지금 여기는 뭐 이렇게 나가면은 살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하면은 뭐 살기는 하는 거죠. 아, 아래도 백이 걸리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후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 네. 좀 깔끔하게 백이 정리가 다 됐잖아요. 여기가 아주 깔끔한 거고 여기가 이제 백이 선수니까 백이 이제 이런 곳 오더라도 뭔가 중앙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지워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이제 이 모양은 여기는 이제 확실한 선수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확실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넉 점인데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때려내면서 후수가 되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손을 빼면은 이제 이으면서 이 두 점 잡는 것이 또 남으니까 아, 그 네. 차이가 있거든요. (30초) 근데 또 안 해놨다가는 역으로 끊겼을 때 단수 못 치는 한이 남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어주네요. 실전은 받아둡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쪽 모양을 이제 백이 어떻게 지우느냐. 그냥 밀어서 가장 뭐 쉽게 가네요. 저는 뭐 이런 거 들여다보고 뭐 네.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했는데 유창혁 선수도 이제 굉장히 좀 낙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끝났어 그러면 이제 빠르게 이렇게 막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돼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졌지? 내가 뭐 어디 뭐 열집을 빠뜨렸나?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하나, 둘, 상황이고요. 넷, 다섯. 중앙 많이 지워줬습니다. 네. 자, 지금 중반 이후부터 정말 뭐 백이 거의 혼자 다 둔 것 같아요. 네. 흙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모양도 오히려 많이 줄어든 거죠, 중앙이. 하나, 둘, 백이 한 거는 넷, 여기도 잡아냈고요. 일곱, 흙이 한 거는 여기 하나 여덟, 뻗었네요. 네. 상변도 뭐 백이 집이 났고 이 부분도 백집이 늘어났고 정말 뭐 중반 이후에는 흙이 한 게 없습니다. 얘기해 주셨다시피 초읽기 들어가자마자 바둑이 급변했어요. 사실 김종수 선수의 그 상변 들여다본 자리 좀 아쉽기는 했지만 받아줬다고 해도 긴 바둑이 됐을 텐데요. 처음에요. 네. 이쪽 두고 이제 뭐 여기를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어주면 이제 뭐 이렇게 초, 하나, 여기를 이어주면 이제 이렇게 막아서 넷,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여섯. 전혀 이쪽으로 나온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충머리를 노리려고 했을 때 유창혁 선수의 반발이 좋았습니다. 후배 한쪽
또 상당히 좀 뒷맛이 나쁩니다, 여기가. 여기 이렇게 막으면요. 그냥 이런 곳 하나 젖혀요. 막으면 여기를 또 찌르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선수가 됩니다.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극이 또 젖혀왔을 때 막으면 이쪽 선수 당하고요. 이렇게 물러서야 되나요? 아예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유창혁 선수의 우세인데요. 데이터 스트림즈 대표님께서도 자리를 하셨습니다. 네, 이영상 대표님이 자리를 하셨네요. 네, 선수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2라운드 마지막 경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지명전 강훈 선수와 안관욱 선수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앞서 안관욱 선수의 실리가 좀 돋보이는 바둑이었었는데 다섯, 수수는 짧지만 바둑의 윤곽은 많이 드러났네요. 네, 집 모양이 이제 다 굳어졌습니다. 여기는 한 점 잡는 정도겠네요. 백이 한 60집의 이 중앙 정도가 있거든요. 거의 뭐 60집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흙이 하나, 반면으로 10집 이상 지금 앞서 있습니다. 네. 앞선 실리의 우세를 계속 지켜가는 상황이군요. 그럼 1, 2공 모두 유창혁, 안관욱 선수의 우세라면 데이터 스트림즈의 승리가 더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현재 좀 유력하고요. 네, 지금 다섯. 이쪽 찌르고 여기 한 칸 뛰는 것이 지금 큰 곳이고요. 네. 강훈 선수가 최근 좀 연패를 겪고 있다가 지난 1라운드에서 장수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네, 그리고 천승에 네. 돌파를 했죠. 그 대국이 이제 천승을 뭐 확장 짓는 대국이었고요. 그러면서 뭔가 좀 천승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네. 그 기록을 이제 세우면서 아무래도 이제 다섯, 좀 편해졌으니까 또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대국에서는 아직 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천승이라는 기록은 이 우리나라 전체 기사들을 다 보더라도 11번째 선수였고요. 여기를 붙였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어서 그러니까 이쪽 부분 뭐 끝내기를 좀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그냥 여기는
사소한 부분보다 그냥 큰 곳을 이쪽을 띄면 아주 그냥 간명한데 네. 부분적인 데를 좀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는 그렇게 뭐 크진 않거든요. 여기는 이제 뭐 찌르면 그냥 받아주면 되니까 손을 빼고, 혹시 상변 쪽이 큰 곳이고요. 삼십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1라운드에서도 서울 데이터 스트림전은 이제 일지명 하나, 유창혁 선수, 이지명 안간옥 선수가 이제 승리를 하면서 네. 팀이 승리를 했는데요. 지금 2라운드도 현재까지는 유창혁 선수와 안간옥 선수의 승리가 유력시 되고 있고요. 사실 부천 판타지아도 KH에너지를 상대로 1, 2지명 김종수, 강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팀이 승리를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3국의 김동면 선수와 정대상 선수가 1라운드에서 패배를 했고요. 네. 강훈 선수의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바둑이 좀 불리함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뭐 유리할 때도 뭐 저는 이 제스처를 취하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그런가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좀 실수했을 때 아. 유리해도 이제 내가 저렇게 뒀어야 되는데 좀 잘못 끝내기를 잘못했다. 좀 아쉽네 이런 느낌인가요? 유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좀 내가 잘못 뒀구나 그랬을 때 이제 하고요. 뭐 지금은 잘못 둘 만한 형태가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한 칸 띈 수로 차라리 이제 여기를 띄고, 백이요, 여기를 두고, 흑이 이쪽 부분으로 오더라도 백은 여기를 두면 되니까요. 어차피 중앙 부분은 큰 집이 나지 않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근데 지금 그냥 뭐 이 부분은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는다면 바로 밀어서 바로 지금 수가 납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뭐 막아야 되는 곳이고요. 지금 이 바둑은 안간옥 선수의 승리가 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일단 1국과 2국은요 어느 정도 지금 승부가 좀 기울기는 했거든요. 그럼 3국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대상 김동면 선수의 바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오늘도 영봉 승부가 나올지, 아니면 김동면 선수가 부천 판타지의 자존심을 지켜줄지. 아까 저희가 짚어봤던 우변은 별 무리 없이 정리가 된 건가요? 일단 이 백이 살았겠죠. 지금 차단한다면은 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두어야 하는데, 한 칸 띄면은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살았어요. 그 이제 김동면 선수가 지금 민원수를 뒀다는 것은 뭔가 좀 불리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잡으러 가는 의는 지금 작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지금 네 1국이 끝났다고 합니다. 아, 종곡 됐네요. 네. 이 바둑은 잠시 후에 좀 정밀하게 계산을 해드리겠고요. 1국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자, 유창혁 주장, 김종수 주장의 대결. 거의 마무리까지는 다 지었는데요. 네. 그 전에 끝이 났네요. 지금 복귀를 하는 장면이 어느 쪽이냐인데요. 아, 김종수 선수 지금 이야기는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잡는 줄 알았다. 근데 아. 이제 이쪽 나오는 거를 좀 착각을 했다. 뭐 이야기를 하는 것 아, 같습니다. 그랬었군요. 정말 잡을 수만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 좀- 다른 이야기가 됐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은 상변 쪽이었어요. 네. 이쪽 부분에서 이제 김종수 선수가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1국 주장전은 유창혁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데이터 스트림즈의 주장 유창혁 선수가 귀중한 승리를 팀에게 안겨줬습니다. 자, 이로써 선취점을 가져가는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입니다. 김종수 선수 아쉽게 연승이 끊겼네요. 네, 연승도 있었죠. 김종수 선수 이제 9연승을 기록 중이었는데 9연승에서 이제 연승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3국의 바둑을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정대상 선수, 김동면 선수. 자, 지금 일단 100이요. 다 연결은 했습니다. 저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거의 뭐 반면으로 지금 이제 사석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는데 사석이 비슷하다면 거의 뭐 반면 승부인 것 같습니다. 반면 승부라면 데이터 스트림즈의 정대상 선수의 우세라는 얘기인가요? 네. 여섯, 일곱. 그러면은 오늘도 이 영봉 승부가 이어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바둑도 지금 정대상 선수의 승리가 거의 뭐 확실합니다. 네. 이 팀 신생팀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강팀인데요. 안간욱 선수도 아주 뭐 꾸준한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유창혁 선수는 일단 뭐 랭킹 1위 그리고 시니어 선수 중에 가장 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막내입니다. 연계죠. 보면은 지명별로 이제 랭킹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선수들이 전부 랭킹이 높은 편이에요. 주창혁 선수 1위, 안간욱 선수 10위, 정대상 선수 16위고요. 사실 이 부천 판타지아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지명의 강훈 선수가 이제 11위, 네. 그리고 이제 김동면 선수가 19위. 19위. 네. (1라운드에서) 두 선수 모두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2라운드가 더욱 중요한 경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정대상 선수가 네. 예전에 거의 뭐 최일게 안 물리면서 뒀거든요. 가장 빠른 손하면은 사실 뭐 이 시니어 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선홍욱 선수, 네. 정대상 선수 이 두 명이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선수들인데 네. 정대상 선수는 최근에 좀 달라졌습니다. 역시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리그를 좀 쭉 보다 보면은 좀 초반에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럴 선수가 아닌데 한 판, 두 판 지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는 기사들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도 그런 선수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개인전이면 그래도 좀 덜한데 이 본인 때문에 이제 팀의 성적이 또 네. 좌지우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미안하고 그럼 이제 좀 주눅 들고 하면서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특히 그 승부판에 패배했을 때 그때가 가장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이제 그랬던 선수들이 또 포스트 시즌에서 또 좋은 성적을 올렸던 선수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팀 성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좀 이 연패에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초조해지거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시니어 리그는 지금 여덟, 8개 팀 중에서 이제 4개 팀이 일단 포스트 시즌 진출하니까 그렇게 뭐 서두르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초반에 이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상당히 좀 큽니다. 자, 지금 이제 빠르게 마무리가 지금 되어 가고 있고요. 마무리쯤 되니까 원래 정대상 선수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정대상 선수 이제 항상 저 속도로 네. 처음과 끝이 똑같았는데요. 올해는 이제 좀 다른 모습, 작년부터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훨씬 신중해졌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여기가 좌변이 아, 연결인데요. 그럼 여기로 지금 연결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나가도 되겠네요. 아, 김동면 선수가 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차단을 해도 이렇게 되면 연결이에요.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당하면요. 여섯, 여기가 팀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아홉.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럼 이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뛰게 되면요. 그냥 여기를 찝어도 지금 전체 잡혔네요. 예, 사활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두어야 하는데 네. 이것도 뭐 이런 거 뛰게 되면 끝내기 많이 당합니다. 그냥 때려내면 돼요. 때려내면 또 받아야 됩니다. 후수로. 받지 않으면 다시 잡히는군요. 좀 여기까지 당하면은 차이가 좀 더 벌어지겠습니다.
사실 여기 안 받고 단수 치는 것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단수 치는 것이 더 정수였네요, 사실. 이렇게 두어야 하는데 여기 때려내는 것이 또 선수고요. 선수니까. 이렇게 되면 예. 여기가 지금 집이 나면은 차이가 이거는 뭐 많이 나는 거죠. 이때 다시 좌변을 받아도 됐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러고 이제 이어도 되는 것이었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흙이 덤에는 확실하게 걸렸네요. 30초. 하나, 둘, 근데 지금 이 바둑과 넷, 이 국이 거의 비슷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덟. 그 이제 김동면 선수가 조금 형세의 불리함을 좀 느끼고 조금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선수가 득이 없습니다.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이제 김동면 선수도 초읽기 마지막입니다. 네, 초읽기를 사용하면서 형세 판단을 해봤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이제 뭐 한 집짜리 끝내기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네. 쪽 부분. 정대상 선수 이 수는 사실 좀 공배거든요. 어차피 뭐 선수를 차지했으니까 네. 똑같긴 합니다만 여기는 여기를 때려내고 뭐 여기를 두고 한 집짜리 줬으니까 뭐 똑같긴 합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가 한 집이 있고요. 좌상 쪽에 여기 한 집, 여기 우하. 한 집. 세 군데 남았군요. 네. 아, 여기도 한 군데 있네요. 획이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 한 집 내고 여기 한 집 내면은 다 네. 됐습니다. 정말 2국과 3국이 동시에 개가에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바둑이 좀 빨리 끝나는 편인 것 같아요. 글쎄 특히 저 볼 때는 이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오래 둘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네, 빨리 끝났습니다. 긴 승부를 좀 예상했었는데 서로의 집이 워낙 크게 나 있다 보니까 수수가 길지 않았어요.
이제 끝내기 자리는 없는 건가요? 이제 좀 여기를 받아야 돼요. 어? 아, 근데 여기가 네. 아, 네. 백도 걸려 있었군요. 시니어 바둑이거든요.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스릴은 마지막에 더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공배는 정대상 선수가 외웠고요. 백집이 46. 41집이고요. 흑집이 45집, 반면 4집 차이네요. 네, 바둑은 데이터 스트림즈 정대상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자, 시즌 첫 승리를 장식하는 정대상 선수. 이렇게 정대상 선수의 승리로 2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데이터 스트림즈가 가져갑니다. 이제 이 곡도 공배만 남은 상황이죠. 네, 이 곡도 안간혹 선수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 장면이었었는데요. 자, 지금 그 뒤에 뭔가 변화는 마지막 보이지는 않고요. 하나, 둘, 뭐 공배만 셋, 남아 있는 상황이네요. 넷, 다섯. 나 이제는 가일수할 자리도 보이지가 않고요. 네, 이 대국도 안간혹 선수가 네, 승리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중간중간 봤을 때는 안간혹 선수가 불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2번 정도 봤었나요? 서로 곳곳에 집이 참 많네요. 자, 백집은 61집. 흑집은 70집이네요. 바둑은 반면 9집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안간혹 선수가 2집 반을 남기면서 승리를 보탭니다. 네, 안간혹 선수도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네. 2020 시니어 바둑 그것도 2승을 거두게 됩니다. 네, 개인 연승도 6연승을 달려나가게 되네요.
네, 오늘도 나왔습니다. 3대 0 승부 계속해서 터지네요. 글쎄요, 뭐 5번까지는 2대1 승부로 계속하다가 네. 지금 연속도 3번에 이제 3대0 승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김포 원봉 루엔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구전 녹용, 오늘 데이터 스트림즈까지 3판 연속 3대0 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스트림즈가 또 오늘 3대 0 승리를 거두면서 김포 원봉 루엔스와 개인 승수도 나란히 1위를 달려나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팀 승수가 이제 2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이 개인 성적이 또 5승, 네. 5승 하면서 공동 1위가 됐네요. 이 데이터 스트림즈가 신생팀인데 역시 이 랭킹 1위라는 유창혁 선수를 보호하고 있다 보니까요. 굉장히 강한 팀이고 오늘은 정대상 선수까지 힘을 보태게 되면서 네. 3대 0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근데 안간혹 선수도 지금 뭐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네. 아직 뭐 초반이긴 합니다만 일단 뭔가 1, 2지명이 연승을 하면서 굉장히 뭐 팀이 이제 1위까지도 가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요. 네. 자, 오늘 승리를 거둔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뵙게 됐는데 먼저 양상국 감독님께 승리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네네. 승리 소감이요? 네. 뭐 하여간 감회가 무량합니다. 참 4년 동안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요. 더군다나 제가 또 맡았던 그 팀하고는 해서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사실 많은 이 응원단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네. 사실 그 응원을 하면 부담이 많이 되세요? 아니면 좀 힘이 많이 되시나요? 아니 아마 응원 오는 게 더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겼을 때는 다행인데 지난번 같은 때 졌을 때는 상당히 그분들한테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분들도 약간 표정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승부는 참 변가지 상상합니다만 그야말로 뭐 이기고 지는 차이가 희비가 너무 좀 심하죠. 그러셨군요. 특히 선수분들도 어떨지 궁금한데 특히 유창혁 주장 오늘 또 대표님께서 자리를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네. 네, 어떠셨나요? 잘 몰랐는데. 아. 네. 뭐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 더 힘이 난다거나 뭐 어느 쪽이신지. 아무래도 그 팀에서 특히 뭐 대표님이나 팀에서 응원해 주시면은 더 힘이 난다고 봐야죠. 예. 네. 오늘 대국 초반부터 이렇게 봤을 때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그냥 사실 둘 때는 바둑이 이제 잘 풀려서 계속 뭐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나중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형세 판단을 좀 낙관하는 습관이 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2승을 거두시게 됐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 스트림즈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지난번 1라운드 때는 좀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몸도 좀 풀리셨을 것 같고요. 각오를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팀이 우승하는데 이제 기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뭐 팀 선수들이나 뭐 감독님도 그렇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합심을 해서 노력하면은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시 감독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볼까요? 이제 3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라운드가 지금 가장 강팀이죠. 현재는 2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분수령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날도 김포 최선을 원봉 다하면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김포 원봉 루엔스와의 3라운드 기대가 되고요. 지난 1라운드 때 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즐거운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셨다는데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도 한 20명 이상 아마 식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쁨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먼저 감독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바쁘세요. 3라운드, 네.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다음 바쁘세요. 준비가 되어 있죠. 네, 3라운드 아주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팀들의 대결인지 정리해드릴게요. 자, 먼저 1경기 KH에너지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 스타 영천, 영암 월출산 그리고 3라운드 3경기의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상경기 공동 1위인 김포 네. 원봉 루엔스와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의 대결이 가장 빅매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대국은 3라운드 중에서 이제 KH 에너지가요.
사실 3연패를 한 팀이에요. 근데 네. 이 팀이 지금 1라운드, 2라운드를 패했거든요. 그래서 이 팀도 더 이상 지금 물러서면 사실 올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기 구전 노경과 의정부 희망도시의 대결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해설의 김영환 해설위원, 캐스터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